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 해가지고 이거를 배웠어요. 자, 귀납적 정의라는 게 어떤 형태였냐면 첫 항이 몇인지를 주고 다음 항하고 전항의 관계를 알려줘. 이렇게 요런 게 이렇게 한 세트야. 그럼 이렇게 주면 몇 번째 항을 물어보든 다 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동화 기계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처음을 딱 주고 다음 항하고 전항을 주면 여기다 이제 1, 2, 3, 4를 넣으면 두 번째 항은 첫 항에 이더한 거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 또 이더한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무한 루프가 형성이 돼서 몇 번째 항을 물어보든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였고요. 요거를 가지고 어떤 식들을 증명을 하는데 이거는 모든 식을 다 증명하는 건 아니고 자연수와 관계된 식들만 증명이 가능해요. 왜냐면 여기다 n에다 1, 2, 3, 4는 넣을 거기 때문에 저 증명 방법도 이 귀납적 정의랑 비슷해.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뭔지 알려주고 전항을 알면 다음 항 안다 라는 뜻이거든 이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우리 이거 배웠잖아. 제곱 숫자를 쭉 더하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배웠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유도 과정은 내가 설명 안 했어요. 뭐 축차 대입법이라는 게 있다 정도만 얘기하고. 근데 진짜로 이게 맞는지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거야. 되게 단순해. 되게 노가다야 노가다 그냥. 이거 진짜로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2일 때 성립하는지 3일 때 성립하는지 4일 때 성립하는지 일일이 한번 넣고 확인해 봐야지 이게 기본 컨셉이다. 그래서 일단 1 넣었을 때 맞는지 확인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n이 1일 때 맞을까 이게? 그러니까 이 등호가 맞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각자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럼 n이 1이면 좌변식은 몇이야? 수열을 다 했으니까 너희는 이해하지. 자, 1제곱부터 n제곱까지 하는데 n이 1이면 그냥 이거죠. n이 2면 여기까지인 거고 n이 3이면 여기까지인 거고 알죠? 그래서 n이 1이면 좌변이 몇이냐면 1입니다. 1제곱이니까 어서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우변은 몇이니? 우변은 여기다 이제 1 넣으면 되잖아. 그럼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돼. 그러면 1 나오지, 그치? 똑같네. 등호 성립하네요. 그래서 확인됐다.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n이 2일 때 또 확인해야 되고, 세 번째, n이 3일 때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 뭐 될 수야 있는데 어디까지 할 건데 이렇게 해서 뭐 한 10까지 해서 한 3까지 되니까 한 3개 만족하니까 다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기에는 네 번째 안 되면 어떡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 이제. 그렇다고 10번째 넣고 다 됐어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다 일일이 다 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화 기계 장치를 만드는 거야. 그거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느낌이야. 전항이 몇인지 알잖아. 그럼 다음 항 몇인지 너 알 수 있어라는 요걸 주면 몇 번째 항을 물어보는 쭉 연쇄적으로 무한 루프가 돌아서 다 구할 수 있었듯이 여기서도 이런 흐름으로 가요. 자, n이 어떠한 자연수, 임의의 자연수 k일 때 성립하잖아. 그러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는 걸 보여주면 끝난 거야, 증명이. 왜냐면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거 보여줬잖아. 그럼 지금 그 다음에 내가 설명할 내용이 뭐냐면 어떤 자연수에서 성립하잖아. 그럼 그 다음 자연수에도 성립한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1일 때 설명했으니까 1일 때 성립하면 2일 때 성립하고 2일 때 성립하면 3일 때 성립하고 3일 때 성립하면 4일 때 성립하고 그래서 n이 몇이든 다 성립해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흐름으로 설명하는 게 귀납적 증명 방법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할 거야.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일단. 그랬을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일단. 그럼 여기 n이 K일 때 이 등호가 성립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식을 좌우변 같다고 쓸 거예요. 그래서 1제곱, 2제곱, 3제곱 해서 K제곱일 때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 같아요 라고 일단 써볼게. 자, 그런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 식에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식을 유도를 할 거야. 자, 유도하는 기준은 뭐냐면 일단 좌변 기준으로 n이 K 플러스 1일 때 식을 만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까요? n이 K 플러스 1일 때 식을 만들 거예요. 여기서 여기 n이 K 플러스 1이 되려면 지금 여기 K제곱 옆에 뭐가 더 있어야 돼? 그 말이지 아무튼 이해 못하는 거야. 이미의 자연 n이 K가 몇인지 몰라. 3인지 4인지 5인지 6인지 7인지 몰라. 아무 숫자나 몰라. 10이라고 하자. n이 10일 때 성립해 라고 가정하고 식을 쓴 다음에 여기서 n이 1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갈 거라고. 그럼 여기 K제곱 옆에 뭐가 더 있어야 다음항을 쓰게 되는 거야? 다음항이 뭐야? K제곱 다음항. K 플러스 1. 네, K 플러스 1이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K 플러스 1의 제곱을 양변에 더합니다. 더하자 해도 되고 더하면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좌변 기준으로는 내가 n이 K 플러스 1일 때 식을 만든 거거든. 이거 옆에 얘를 하나 더 더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변도 또다시 더해야죠. 그래서 이게 빈칸 채워넣기로 되게 많이 나오고 항상 빈칸은 요거를 빈칸으로 물어봅니다. 뭐를 더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좌변은 K 플러스 1일 때 식을 만들었고 우변은 K 플러스 1일 때 식이 아니야. 그거를 이제 여기서 그냥 식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 그럼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해볼 거거든. 그럼 정리할 때 전개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 그랬니? 식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전개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그래서 지금 여기 똑같이 있는 게 K 플러스 1이 있으니까 K 플러스 1로 묶는데 분모 6이 있어서 6까지 묶을게. 자, 이걸 묶었어. 그럼 여기는 뭐 남니? K하고 2K 플러스 1 남을 거고. 자, 여기 뭐 적어야 될까? 6? 그치. K 플러스 1 적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식 정리해볼게. 자, 우변만 적을게. 다 적자. 자, 전개해보자. 자, 2K 제곱. K에다가 6K. 7K지? 그 다음에 상수항은 6 있어. 자, 요거 인수분해 됩니다. 2, 1, 3, 2 플러스 플러스 하면은 이렇게 곱해서 하면 얘 나와요. 얘부터 쓸게. 자, 이렇게 됐잖아.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이 바로 뭐냐면 여기 n에다가 k 플러스 1 대입하는 식이야.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조금만 바꿔 적어볼게. 자, k 플러스 1 옆에 k 플러스 2 있고 이거를 1 더하기 1로 쓸까? 이렇게. 자, 얘도 이렇게 적어볼게. 2에다가 k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써볼게.
같은 거거든 이것도. 자 그럼 정확하게 여기 n에다가 뭐 넣은 거니? k 플러스 1 대입한 식이 바로 얘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k일 때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 식에서 자연스럽게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는 게 그냥 보여져.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어. 왼쪽을 k 플러스 1일 때 식을 만들면 오른쪽이 자연스럽게 k 플러스 1일 때 식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멘트만 적으면 돼. n이 k일 때 성립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자 1과 2에 의해 n이 모든 자연수 n을 여기다 쓰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식이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럼 이해돼요? 됩니까? 그냥 무한 루프를 만드는 거라고. 자, 1일 때 처음은 확인시켜줘야 돼. 1일 때, 맨 처음은. 그래서 1일 때 좌변, 우변 각자 계산해서 똑같다는 거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K번째 성립한다는 거 가정을 해야 돼요. 가정을 한 상태에서 좌변 기준으로 다음 항식을 만들어내면 우변이 자연스럽게 다음 항을 넣었을 때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 보여주면 모든 자연수에 의하여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한 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게 지금 유형 21의 대표 문제를 푼 거야, 사실. 빈칸 채워 넣어봐. 다시 보면. (924번을) 푼 겁니다. 보고 정리하면서 빈칸 채워 넣어 보세요.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 이거. 자, 이 좌우변이 맞는지 또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항상 첫 번째는 넣어봐야 돼. 숫자 n이 1일 때는 좌변, 우변을 대입을 해봐야 돼요. 그럼 n에다 1 대입하면 1 곱하기 2잖아. 그럼 1 곱하기 2, 2 곱하기 3 하다가 1 곱하기 2에서 끝났다는 건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그냥 이거 첫 번째 거 이거 하나 더한 거야. n이 1일 때. n이 1일 때는 여기서 끝나는 거, n이 2일 때는 여기서 끝나고, n이 3일 때는 그 다음 거에서 끝나고, n이 4일 때는 4개 더하는 거 이런 거잖아. n이 1일 때는 이거 2개만 곱한 거니까 이거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우변도 각자 따로 계산해야 돼. 여기다 1 대입하면 3분의 1, 2, 3 이거잖아. 계산은 2 나오죠. 그래서 좌변, 우변 똑같으니까 등식이 성립하네요 라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고. 그래서 K일 때 성립해요 라고 가정해서 식을 일단 좌변, 우변 같아요 라고 이제 쓰는 거야.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드모를 쓰는 거다. 알겠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식을 만들 거라고. 만드는 방법은 좌변 기준으로 다음 항을 추가하는 거야. 이게 지금 덧셈이니까 양변에 뭔가를 더한다 하면 돼요. 그럼 다음 항이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n에다 k 넣은 게 여기서 끝난 거잖아. 그럼 n에다가 k 플러스 1 넣었을 때 식은 어디서 끝나? 쭉 쓰다 여기가 k가 아니고 k 플러스 1, k 플러스 1로 바뀌면 뭐가 필요해? k 플러스 1이랑 k 플러스 1 더하기 1 이게 추가로 여기 옆에 하나 더 더해져야지 다음 항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식이 얘예요. 이게. 그러니까 k 플러스 1, k 플러스 2를 양면에 더하자. 그래서 항상 좌변 기준으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했고 좌변에 추가로 그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야 돼. 등식이 너무 길어서 그냥 다음 줄에 쓴 거야. 그래서 여기 가에 들어갈 게 k 플러스 1이랑 k 플러스 2 곱하는 거 적어주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우변만 정리해서 이게 다음 숫자 k 플러스 1 넣었을 때 식이라는 거를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보여주는 방법은 전개가 아니고 뭐 한다고? 인수분해. 그럼 지금 똑같은 거 이거 두 개 있잖아. 그걸 묶어. 그럼 3분의 k 플러스 1이랑 k 플러스 2로 묶어요. 자, 그럼 여기 뭐 남아요? 그냥 이것만 남은 거 아니야? k? 이거 죄다 묶었잖아 이만큼. 자, 여기는 이거 죄다 묶었는데 분모 3이 있으니까 3 써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다시 전개하면 얘 나오고 전개하면 얘 나와요. 그럼 어때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음 거 맞잖아 이거. n에다 k 플러스 1 넣었을 때 식 맞잖아, 그지? 더 정리 안 해도 보이지? 이거 끝이야 이게. 마지막 멘트는 항상 똑같아요. 마지막 멘트는 n이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네. 그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에서 내가 보여준 거와 같듯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식 성립해. 이 멘트는 똑같아요 항상. 이런 방법이 이제 n이 자연수 n에 대하여 등식 증명하는 거였고요. 이게 증명이 총 3가지 종류가 있어. 등식 증명도 있고 부등식 증명도 있고 뭐 약수 배수 관련된 증명도 있어요. 그래서 그 3개 유형을 다 오늘 해봐야 됩니다. 하나 더 해봐. 뭘 하나 더 해볼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나 수능 볼 때는 이게 모의고사 수능에 나왔었어. 지금은 안 나와요. 그리고 너희 학교 시험 범위도 이거가 안 들어갈 가능성도 꽤 높아 사실. 나오면 알려주세요 빨리. 왜 이제 오냐. 자, 두 번째 유형 넘어가 볼게. 자, 이번에는 약수 배수. 자, 증명하는 흐름은 똑같아. 똑같은데 지금 앞에선 등식, 이거 부등식 먼저 할 거랬나? 그냥 해 순서대로. 자, 앞에선 등식을 증명했기 때문에 뭔가 흐름이 자연스러웠다면 여기 배수, 약수 부분은 약간 흐름이 조금 끊겨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거야. 근데 이제 그 방법은 큰 내용은 똑같아요. 그냥 이 두 가지 순서만 기억하면 돼. 자,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 라는 것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흐름 틀은 다 똑같아. 등식이든 부등식이든 뭐 배수에 관계된 문제들. 근데 이제 등식일 때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그냥 등식의 성질 이용해. 그러니까 양변에 뭔가를 더한다. 이 정도로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배수에서는 그냥 이식도 쓰고 이식도 써서 이식을 설명할 때 이식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요. 문제 풀면서 한번 볼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3n제곱 플러스 3n은 6의 배수임을 수학적 비납법으로 증명을 해놨대요. 자, 이거 왜 6의 배수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볼게. 자, 이거 3n으로 묶어봐.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미 3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두 숫자 중에 2의 배수, 다시 말해서 짝수만 있으면 3 곱하기 2가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6의 배수가 돼요. 근데 지금 이 n하고 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연속한 두 자연수잖아. 얘가 홀수면 얘 짝수고요. 얘 홀수면 얘 짝수예요. 그래서 3 곱하기 짝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6의 배수예요. 그래서 당연히 맞는다는 걸 지금 증명을 하지 않고 설명을 한 거고, 자, 이제 증명을 해볼게. 자, n이 1일 때, 그럼 여기다 1 넣어보는 거야. 얘는 등호가 없어. 사실 등식을 쓰자면 얘가 6의 배수, 이런 식으로 등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글씨, 한글을 섞어갖고 등은 잘 안 쓰잖아, 우리. 요거는 이제 어떻게 바꾸는지 밑에 나오니까.
그냥 여기다만 1을 넣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만 1 넣어 계산했더니 이렇게 6 나오잖아. 그럼 6은 6의 배수 맞네? 해서 말로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K일 때 6의 배수야 라고 이제 얘기할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다 K 넣고 6의 배수 이렇게 쓰는 것보다 식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6의 배수를 나타낼 수 있는 식이 이런 식으로 6 곱하기 자연수 형태로 나타내요. 그럼 여기 새로운 문자를 쓰고요. 이 새로운 문자를 쓸 때는 얘가 뭔지 꼭 설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m은 자연수. 자,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이 다음 줄이 이 흐름을 모르면 이해가 안 돼. 자, 여기는 양변에 뭘 더한다, 곱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이 식이 나왔어. 왜 나왔냐? 이거 봐, 이거 쓴 거야 그냥. 얘는 배수는 이거 쓰고 이거 그냥 씁니다. 여기서 여기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이때, 뭐 여기서 이러한 분위기 전환 멘트 접속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그냥 들어가지도 않았네. 그냥 무턱대고 다음 걸 쓰는 거야 이거. 알겠지? 그러니까 n에다가 k 플러스 1 대입한 식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요. 그냥 전개해서 식을 정리를 해봐. 그럼 뭐냐? K인가? 뭐 이렇게네. 그치? 전개하면 이거거든? 좌변 전개하면.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적었지? 이렇게 왜 적었는지는 다음 걸 봐야 알아. 자, 일단 그냥 끼워 맞추게 하면 돼, 얘들아. 뭔지 몰라도 전후 관계 끼워 맞추게 하면 다가 뭔지는 알 수 있어. 지금 보면 옆에 6K 더하기 6이 있으니까 여기 9K 중에 6K는 따로 빼서 썼으니까 뭐 남아? 이렇게 써야 되네. 자, 이렇게 써야지 이 부분이 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걸 왜 따로 썼을까를 보면 바로 위에서 n이 k일 때가 이렇게 생긴 식이었잖아. 이게 6의 배수야 라고 우리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 식 중에서 요만큼만 따로 빼서 쓴 거야. 왜? 얘는 우리 이제 6m으로 바꿨을 수 있거든. 그래서 얘를 6m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6m으로 바꿔 쓴 거예요. 그럼 6k 더하기 6이니까 죄다 뭐가 있냐? 6이 있잖아. 그럼 6으로 묶이지. 그럼 6으로 묶였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이게 6의 배수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얘는 흐름이 배수일 때는 그냥 이거 쓰고 이거 쓴 다음에 이 식이 6의 배수다라는 걸 설명할 때 이 앞에 식을 끌어다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n에다 k 플러스 1 넣었을 때도 6의 배수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할 때 뭘 사용해? n이 k일 때 6의 배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한다. 알겠지? 자, 그래서 n이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이 성립하는 것도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저 식이 6의 배수다라는 걸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냐? 나는 그냥 k 플러스 1인 거야, 이거.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이게 6의 배수야 라고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하나 더 해봅시다. 먼저 너희가 한번 읽고 시도해봐. 31번. 자, 흐름은 똑같아. 첫 번째, n이 1일 때 얘가 3의 배수인지 확인하자 했으니까 여기다 1 넣어봐. 3 나오네. 3의 배수 맞네. 자, 그 다음에 k일 때 식을 일단 쓰세요. 그래서 얘가 3의 배수야 라고 쓸 거니까 이것도 3m 이런 식으로 씁니다. 뭐 여기 m이라는 문자는 뭘로 바꿔 쓰든 상관없어. 자, 그래서 요거를 살짝 넘겨가지고 4의 k제곱이 3m 더하기 1입니다 라고 썼대요. 그런 다음에 얘는
자, 아까는 그냥 k 플러스 1일 때씩 그냥 쓴다면서요. 해놓고 얘는 양변에 뭘 곱하는 걸로 유도를 했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럼 뭘 곱하는 걸까? 우리 목적지는 뭐야?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식이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되지. 그럼 n이 k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여기가 k 플러스 1로 바뀌어야 되거든, 지수가. 그럼 여기 지수가 k 플러스 1로 바뀌려면 양변에 무슨 짓 해야 돼? 4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4를 곱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4의 k제곱은 3n 플러스 1입니다 라는 식에다가 여기다 양변에 4를 곱하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4의 k 플러스 1제곱 되고 여기 4 곱하면 12n 플러스 4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이것도 3의 배수인지를 보여주면 되거든요. 아니 이제 이게 아니지. 여기다가 k 플러스 1 넣으면 4의 k 플러스 1제곱 빼기 1 이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빼기 1을 하면 끝이네. 뭐 더 할 게 없네. 그럼 여기서 1을 빼요. 그럼 1을 빼면 우변이 12m 플러스 3 이렇게 되네. 뭐야? 그러면 이거 3으로 묶여서 얘도 3의 배수 맞네? 해서 끝난 겁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얘는 이제 반대로 했구나. 이걸 3으로 먼저 묶는 과정을 하고 남는 1을 보내는 걸로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서 1을 빼고 3을 묶어도 돼. 어차피 나에 있는 식은 얘네. 4n 플러스 1 요게 납니다. 나. 알겠어요? 더 해볼래? 32번 하나 더 해봐. 다 똑같지? 자, 이렇게 뭔가를 곱해서 유도를 해낼 수도 있는데 얘는 그냥 무턱대고 k 플러스 1일 때 식을 써서도 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려고 다른 방식으로 풀었네. 자, k일 때 식 쓴 다음에 k 플러스 1일 때 식을 그냥 쓴 거야. 썼는데 요 좌변에 있는 식을 살짝 바꿔서 쓰는 거거든. 자, 어떻게 바꿨었는지 생각을 좀 해보자. 자, 9의 k 플러스 1제곱 빼기 1이라는 식을 일단 여기서 더하기를 9로 빼내. 그 다음에 여기서 8 곱하기 9의 k제곱을 남기고 여기 옆에 9의 k제곱을 하나 다시 써요. 그럼 이거 둘 더하면 다시 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네, 이게. 그럼 이렇게 왜 썼을까를 생각해보면 얘도 요식 사용하려고 이거. 그래서 이만큼을 뭘로 바꿔 써도 되냐면 8n으로 바꿔 써도 돼요. 그럼 이제 8이 두 개 나왔으니까 8로 묶어서 9의 k제곱 더하기 n으로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게 납니다, 여기. 끝. 그러니까 k일 때 식 쓰고 k 플러스 1일 때 식을 써서 여기서 이 식 사용하기 위한 과정을 하든지 아니면 앞에 문제처럼 그냥 k일 때 식에서 여기다 양변에 9 곱해서 만들든지. 이것도 양변에 9 곱해도 될 거야 아마. 이 양변에 9 곱해서 정리해도 이거씩 만들어낼 수 있어. 나가 응. 뭐라고? n-1이라고? 마이너스 왜 사라졌냐고? 요걸 봐야지. 9의 k제곱 빼기 1 요게 8n으로 바뀐다. 요 위에 있던 요게 8n으로 하자고 했잖아 우리. 그래서 요만큼을 8n으로 바꿨었다고. 그래서 8로 묶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해 되지?
자, 이걸 위의 방법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냥 9의 k제곱 빼기 1은 8m에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도 돼. 양변에 9 곱합시다 해도 될 거야, 이거 아마. 그렇게도 한번 해볼게. 자, 양변에 9 곱하자. 그러면 이게 이제 9의 k 플러스 1제곱 빼기 9는 8m 이렇게 되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쉬워, 지금 사실. 근데 우리 만들어야 되는 건 뭐야? 9의 k 플러스 1 빼기 1이지. k 플러스 1일 때 식이니까 여기가 여기 빼기 1이잖아. 이 방법 말고 위의 방법처럼으로도 한번 설명해 보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위의 방법처럼 하는 거야. 여기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그럼 이제 요게 8의 매수해야 돼 이렇게 쓴 거잖아. 그런 다음에 k 플러스 1일 때 식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9 곱하자고. 아, 여기 70 있어야 되나? 그래서 이상하게 보고 있었구나. 자, 여기서 9 곱하면 이렇게 됐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빼기 1이어야 되니까 양변에 8 더해. 그럼 9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72m 플러스 8 이렇게 되거든. 그래도 되잖아. 이게 이제 k 플러스 1 넣은 식인데 이게 8의 배수인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둘 다 8 들어있잖아. 이렇게 해서 돼요. 이게 돼? 얘도 8의 배수 맞네요. 이렇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꼭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해도 돼. 둘 다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이 제일 어려워. 이게 조금 제일 어렵거든. 자, 부등식은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조금 필요해요. 자, 큰 얘기를 해볼 테니까 잘 들어봐. 자, 지금까지는 다 등호였어, 등호. 좌변, 우변이 같다를 보여주면 됐는데, 지금 해야 될 일은 좌변, 우변이 같다가 아니고, 좌변, 우변이 같지가 않아. 아이, 이렇게 써야 되나? 그래, 그냥 이렇게 쓰자. FN, GN, 이렇게 해볼게. 자, 요런 식이 나올 거야, 이렇게. 자,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보래. 그럼 내가 이제 여기다가 뭐 n에다가 1일 때 성립해요 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f1이 몇이고 g1이 몇인지 확인해가지고 아, 얘가 더 크네 이런 건 이제 금방 확인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그럼 이제 fk가 gk보다 작아요 라는 식에서 k 플러스 1일 때 식을 얘도 만들 수는 있거든? 근데 만드는데 좌변 기준으로 만들어 항상. 좌변 기준으로 만들고, 그래서 양변에 뭐 뭔가를 곱하든 뭔가를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뭐 양변에 뭐를 곱한다 뭐 해가지고 이게 좌변이 k 플러스 1일 때 식을 맞춰 쓸 수가 있거든? 양변에 뭔가를 곱합시다. 뭐 뭔가를 곱하자 하든지 더하자 하든지, 아무튼 이렇게 하면 좌변이 k 플러스 1일 때 식을 만들어내는 건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하면 이 식은 gk 플러스 1이 아니야. 뭔가 다른 식이 나와. 그냥 hk라고 하자. 이렇게 나와. 이 앞에 등식에서는 좌변 기준으로만 맞춰 써도 우변이 알아서 다음 항을 넣었을 때 식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얘는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되므로 뭘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fk 플러스 1이 gk 플러스 1보다 작다라는 식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식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야. 근데 좌변 기준으로 얘를 만들면 우변이 이 식이 안 만들어져. 얘는 등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좌변 기준을 만들어냈을 때 생기는 우변 이 식 있잖아. 이 식하고 이 식을 비교하는 과정을 추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비교해주면 되냐? HK가 GK 플러스 1보다 작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끝나거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서 이때 아무튼 뭐 분위기 전환하는 뭔가가 생겨. 뭐 멘트가 한편, 뭐 이런 식으로 한편, 이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서 하는 과정이 뭐냐면 이거 두 개 빼보는 거야. 그래서 HK하고 GK 플러스 1을 빼가지고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면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 그럼 이렇게 되면 뭐냐면 얘는 얘보다 작아. 근데 얘는 또 얘보다 작대. 그럼 이거랑 이걸로 결론, 이거 두 개 부등식을 합치면 무슨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이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되죠? 문제를 풀면서 볼게요. 자, 33번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맨날 나오는 부등식 증명식이에요. 자, 1 플러스 h의 n제곱이 1 플러스 nh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문자가 두 개 있는데 우리 자연수 넣는 건 n이다, n. 여기 n의 자연수 넣는 거고 h는 뭔데요? 그냥 이미 0보다 큰 어떤 숫자래. 이건 자연수 아니어도 되고 0.1이어도 되고 2분의 1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1일 때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잠깐. 얘는 1일 때를 하면 안 돼. 이 명제 자체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으니까 제일 처음 시작하는 자연수는 2다, 2. 그래서 1이 아니고 2부터 넣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2부터 넣습니다, 얘는. 이거 문제에서 알려준 시작한 숫자 그냥 넣으면 돼. 2부터일 수도 있고 3부터일 수도 있어. 얘는 2부터니까 그냥 2 넣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다 2 넣습니다. 그래서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2 넣고 씩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2 넣고 씩 쓰면 이렇게 돼요. 그럼 보세요. 누가 더 클까요? 자, 1 플러스 2h, 1 플러스 2h 똑같아. 여기 h제곱이 더 있잖아. 근데 이건 양수라고 했고, 뭐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긴 하지만, 그럼 이게 더 큰 거 맞지? 맞지? 그래서 h제곱 0보다 크니까 좌변이 우변보다 크네요 라는 거 설명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n이 2일 때는 기억이 성립한다는 거 확인된 거고, 그 다음에 똑같아.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일단 해요. 그래서 여기다 n 대신에 k 넣은 거 식을 씁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n이 k 플러스 1일 때 식을 좌변 기준으로 만들어낼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수가 k 플러스 1 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럼 뭘 해야지 만들어져요? 1 플러스 h를 곱하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하면 항상 좌변 기준으로 만드는 거야. 우변이 아니고. 그래서 k 플러스 1 플러스 h를 곱합니다. 양변에. 그래서 1 플러스 h를 곱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제곱. 자, 우변도 곱해야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전개한다. 전개. 자, 그러면 전개해가지고 1 플러스 k 플러스 1h kh 제곱. 여기까지 지금 적혀 있잖아. 뭐 여기까지 뭐 별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이 다음 줄이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래서 뭐 우리 목표는 뭐야? 목표식을 적어놔야지 이해가 돼. 이 주어진 명제에 뭘 넣은 거? n에다가 k 플러스 1 넣은 식이 필요한 거지 우리. 그래서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제곱. 자, 이렇게 생긴 식이 필요하거든 우리. 앞에 등식에서는 좌변만 맞춰주면 우변이 알아서 이 식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정리하면. 근데 부등식은 얘를 아무리 정리를 잘해도 얘가 안 만들어져. 그래서 얘네 둘을 비교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제 비교하려고 봤는데 이만큼은 똑같네 이미. 얘가 지금 뭐가 더 있어? 얘만 더 있네, 그치? 맞지? 그 얘기 무슨 말이야? 그럼 이거랑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지금 여기에다 부등식을 요걸 하나 더 붙였어도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써도 되지. 여기 KH 제곱이 더 붙어 있고 얘는 양수잖아. K 자연수고 H 제곱 양수고, 그치? 그럼 여기에 요만큼이 더 더해졌으니까 지금 이만큼 전체식은 얘보다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최종 결론을 뭘 내도 돼? 얘는 얘보다 큰데 얘는 얘보다 크네? A가 B보다 큰데 B는 C보다 크네? 그러면 A는 C보다 커요 라고 써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밑에. 그래서 얘랑 갑자기 왜 따로 띄워놓고 저거 0보다 크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필요한 식보다 얘가 더 들어있거든. 그래서 얘가 0보다 큽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그러면 얘는 얘보다 더 크네요 라는 이 식을 써도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에 들어갈 식은 얘입니다. 얘. 이게 다예요. 자,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게 더 많아, 부등식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 개 더 풀어봐야 돼. 자, 34번 해볼게요. 자, 이게는 처음이 3보다 커나 같다니까 3부터 넣는 거야. 3부터 넣어야 된다. 그럼 3을 대입하면 자, 좌변은 2의 4제곱 되니까 16이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 우변 여기다 3 대입하면 3제곱 더하기 3 더하기 2에서 14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목표는 이 둘이 같다가 아니다. 좌변이 더 큰 걸 원하니까 16이 더 크네. 그래서 이제 n이 3일 때 식 성립해요 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식을 써요. 그래서 n이 k일 때 식을 쓰면 이렇게 돼요. 2에 k 플러스 1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 이렇게 쓴 다음에, 자, 항상 좌변 기준으로 다음 방식을 만든다고. 그럼 양변에 무슨 짓 해야 될까? 이 지수가 k 플러스 2가 돼야 되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돼.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요. 곱하면 곱하자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2 곱하면 좌변은 2에 k 플러스 2제곱 되고, 자 여기도 2 다 곱하면 2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4 이렇게 되거든. 자, 내가 원하는 식을 따로 적어놔. 그래야지 이게 문제가 이해될 거야. 자, 여기 n에다가 k 플러스 1 대입한 식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2에 k 플러스 2하고 k 플러스 1 제곱 k 플러스 1 플러스 2 해서 이거 전개를 한번 해볼게. 자, k 제곱 3k 1, 1, 2 하니까 4 이렇게 생긴 식이 필요하거든 우리.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식은 이거야 이거. 근데 내가 만든 식은 이거야. 얘가 이렇게 바뀔 일은 없어 절대. 그래서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이거랑 누가 더 큰지 비교해야 돼요. 알겠어요? 누가 더 큰지 비교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두 식을 빼봅니다.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도 되고 얘에서 얘를 빼도 돼요. 빨리 빼는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양수냐 음수냐만 적으면 되니까. 그래서 얘도 지금 밑에 보면은 2를 곱해서 이렇게 했잖아. 근데 여기 지금 이 멘트를 잘 봐야 돼. 한편, 이때, 여기서 이런 단어들이 나와.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과정은 항상 이거야. 내가 만든 식하고 내가 필요한 식, 원하는 식하고의 대소를 비교하는 과정이 들어가. 그래서 얘네들 빼보는 과정을 그냥 하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얘에서 얘를 그냥 빼보는 겁니다. 갑자기. 왜 그렇게 하는데? 이 흐름을 이해해야 돼. n이 k일 때 성립하는 거에서 n이 k 플러스 1이 성립하는 걸 보여주는 과정을 우리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넘어갈 때 좌변 기준으로 k 플러스 1 되는 건 만드는데 우변이 안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n에다 k 플러스 1 넣은 식을 쓴 다음에 내가 만든 식과 내가 원하는 식을 두 개 빼는 과정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내가 만든 식, 내가 원하는 식 요거를 그냥 빼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 흐름을 이해 못하면 뭐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나에 들어갈 식이에요. 얘네 둘을 빼봅니다. 빼보세요.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 K 빼기 1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우리 지금 뭐 하려고 뺐지? 누가 더 큰지 알아보려고 뺐지. 그럼 얘가 양수냐 음수냐가 판단이 돼야 돼.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야. 왜냐면 K가 몇보다 크지 우리? 3보다 큰 숫자만 가지고 증명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3보다 큰 수 나오면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양수예요. 그럼 얘에서 얘를 뺐는데 이게 양수라는 얘기는 누가 더 큰 거냐? 얘가 얘보다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옆에 부등호를 이렇게 옆에 붙여도 돼 이렇게. 이거야. 그럼 얘는 얘보다 큰데 얘가 얘보다 크다고? 그럼 얘는 얘보다 크네? 라고 해도 된다는 거지. 이해돼? 이해되지? 자, 그래서 부등식 증명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이 과정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내가 다음 항을 만들었을 때 우변식과 내가 다음 항 때 원하는 우변식이 달라서 이 둘을 빼보는 과정이 갑자기 들어간다. 요 흐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이제? 하나 더 해봐. 부등호 어려우니까 하나 더 해봐. 자 35번도 해보세요. 이걸 하자. 분수식 36번 하자. 자 36번 하나 더 해보세요. 얘도 n이 2부터니까 2부터 넣어봐야 돼요. 그래서 2를 넣고 좌변은 n이 2면 2분의 1까지니까 요만큼이 2일 때야. 그래서 2일 때 여기다 따로 하지. 자, n이 2일 때 좌변은 1 더하기 2분의 1. 자, 우변은 3분의 4. 누가 더 크냐? 2분의 3하고 3분의 4. 얘는 1 더하기 2분의 1이고 그냥 이 상태로 비교하는 게 더 편할 거야. 얘는 1 더하기 3분의 1 누가 더 커? 이렇게 보는 게 더 낫지. 1 더하기 2분의 1, 1 더하기 3분의 1 누가 더 커? 2분의 1 쪽이 더 큰 거 아니야? 그래서 왼쪽이 더 크다는 거 확인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n이 k일 때씩 성립한다고 가정하고요. 자 그럼 이제 n에다가 k 넣은 식을 써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항상 좌변 기준으로 다음 항을 맞춰준다. 여기는 지금 계속 더하기니까 뭐를 더해야 되냐면 양변에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야 돼. 그래서 더해주면은 이걸 더했어. 자 우변도 더한다. 자 지금 이거는 다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은 바뀔 리가 없어. 더했어. 그러면 이 우변을 정리하면 분모가 같으니까 이렇게까지는 정리가 되거든. 계속 내 누누이 얘기하는데 내가 원하는 식은 여기에다 k 플러스 1 넣은 식이잖아. k 플러스 1 넣은 식이 뭔지 따로 적어봐야 돼. 안 적어보면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k 플러스 1일 때 식을 하나 적어볼게 그냥. 자, 이거야. 자, 우리가 원하는 식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 식까지 오는 게 최종 목적지야. 근데 내가 만든 식은 좌변은 만들었어. 근데 우변이 안 만들어졌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식은 이건데 내가 만든 식 이거라고. 그래서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는 과정이 이 중간에 끼어 들어간다.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든 얘에서 얘를 빼든 하시면 돼요. 얘에서 얘를 빼봅시다. 그렇게 했니? 어떻게 뺐냐? 그 여기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 항상. 그런데 한편 여기서 이때 요 멘트 나오면 요거 내가 만든 거나 내가 원하는 식 빼는 과정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뺐겠지 아마. 그래서 다에 들어갈 말 얘입니다. 얘.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빼는 걸 쓴 거야. k 플러스 2분의 2 k 플러스 1.
그럼 이제 뭐 빼서 식 정리는 통분밖에 없잖아. 그래서 통분한 거다. 통분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k 플러스 2 곱했고 여기에는 k 플러스 1 곱해서 제곱된 거. 그래서 이게 뭔지 전혀 몰라도 이 식을 잘 끼워 맞추면 여기 뭐가 있는지 거꾸로 찾을 수도 있긴 해. 근데 이 흐름을 알아야 좀 더 빨리 찾겠죠. 그래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된대요. 그럼 양수네?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네?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냐? 얘가 더 큰 거지. 얘가 더 작고. 그게 뭐야? 얘는 얘보다 큰데 얘는 또 얘보다 크네? 그럼 얘는 얘보다 크네? 라고식 써도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것까지 다 해봤고요. 그러면은 제일 앞으로 잠깐 돌아갈게. 이 제일 처음이 이 구체적인 예들을 봐야지 이게 뭐 하는지 이해가 돼. 그래서 뒤에 걸 먼저 한 거고 유형 2식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볼게. 자 수학적 기납법 증명이 이런 흐름이야 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다뤘던 명제들을 여기서는 그냥 Pn, Fn 이런 식으로 그냥 퉁쳐서 쓴 거다. n에 대한 어떠한 긴 식을 그냥 P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이제 n이 1일 때 성립해라는 거 보여주고 n이 k일 때, 그러니까 pk가 성립하면 k 플러스 1 넣은 거, k 플러스 1 넣은 게 성립해 라는 걸 보여주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지금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고 그냥 여기 나온 이 조건만으로 알 수 있는 거를 잘 골라보세요 라는 거거든. 지금 이걸 증명하는 건 아니고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된 게 1일 때는 맞다라는 게 확인이 됐대. 그리고 n일 때 참이면 2n일 때 참이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대.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참인 거 알 수 있는 것만 써야 돼요. 그럼 봐봐. 자, P1에서 출발해. 그럼 여기가 1이면 몇일 때 참이냐? 2일 때 참이죠. 여기다 1 넣으면. 그래서 P2일 때 참이네요. 그럼 여기다 이번에 2를 넣어봐. 그럼 몇이 참이야? 4가 참이네요. 이렇게 돼요. 이해돼? 그럼 여기다 다시 4를 넣어. 그럼 8이 참이네. 그래서 n이 2의 거듭제곱일 때만 참인 걸 알 수 있네. 맞죠? 그럼 나머지 숫자일 때는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물음표야, 물음표. 거짓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n에 2의 거듭제곱 넣은 것만 반드시 참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니까 얘만 답인 거야. 나머지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다예요. 요것만으로 뭔가 더 확인을 해야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19번은 자, 얘는 n이 참이면 3n이 참이래. 그럼 이번에는 3의 배수네. 그럼 시작점은 또 안 알려줬어. 그래서 시작점은 이 각 기니 D에서 시작하는 걸로 찾으셔야 돼요. 자, 기억에서는 1이 참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n에 1 넣으면 여기 1 넣으면 3이 참이네요. 그럼 3이 참인 거 알게 됐으니까 여기 다시 3 넣으면 여기가 이제 9로 바뀌죠. 그 다음은 9에다 3 곱한 27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3의 거듭제곱만 참인 걸 알 수 있어. 그럼 7이 참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2가 참이면 자 니은 자 2부터 출발한대.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6이 참이네요. 6이면 18이 참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3이 곱해진 것만 참인 걸 알 수 있어. 50도. 자 이렇게 그럼 18 참인 거는 나오네요. 그 다음 3이면요. 그럼 얘는 3으로 출발이니까 그냥 3의 거듭제곱 계속 되는 거겠죠. 맞지? 맞네요. 니은 디귿이 답이네요. 쉽지? 자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것까지 쭉 설명을 해봤습니다. 진도는 끝이 났고요.